제12장 변화를 도울 9가지 질문들. 변화는 역설적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 동시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우리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우주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이 같은 시각으로 사물을 봅니다. 당신이 뒤돌아서서 벽에 걸린 그림을 응시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그림이 완성된 것이냐고 물으면 당신은 물론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배율이 높은 현미경으로 그 그림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점들이 하나하나씩 보일 겁니다. 거기에는 전체 그림을 형성하는 우주와는 관계없는 또 다른 온전한 우주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보라색, 초록색, 푸른색을 가진 작은 벌레들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각각의 생명체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 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여긴 그림 속에 수조 개의 세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갈 따름이죠. 우리가 충분히 멀리까지 나아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우주를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면 그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전체이며 총합입니다.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완벽하고 완성된 사물 안에서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지닌 동시에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변화시키지만 그림을 살펴보면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큰 그림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해 아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더 나아지도록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드릴게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곰곰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갈 자신만의 삶의 방식에 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삶이 6개월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요?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할 건가요? 같은 일을 계속 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볼 건가요? 누구에게도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6개월보다는 오래 살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남았다고 해도 인생은 여전히 짧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할 건가요? 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고 싶은가요? 즐겁게 웃으며 살고 싶은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종식시키고 싶은가요? 어떤 답이 튀어나오든 그것은 많은 말을 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그걸 하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자, 시작하세요. 두 번째, 지금까지 함께 살아본 적 없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이 새로 시작되고 누구와도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살고 싶은가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변화를 줄 건가요? 그러고 나서 사랑하지만 주변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입만 열면 불평을 토하는 사람, 한숨을 쉬는 사람, 매일같이 당신의 기분을 가라앉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재밌고 긍정적으로 나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곁에 있나요? 인생의 새로운 활기와 도전 정신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나이는 같지만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 매일 아침 면도할 때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나의 오늘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고속도로에서 차가 끼어들어도 누군가가 내가 웨인 다이어의 하루를 빼앗을 거야 하며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는 제 하루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 말꼬리를 계속 잡거나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게 막거나 제게 불퉁하게 굴거나 어쨌건 간에 제 하루는 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며 누군가가 제 하루를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막 실천하기 시작했다면 오래지 않아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랫동안 함께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지 마세요.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모두가 당신에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내면의 신호가 들리지 않게 되니까요. 의무감에 기반한 관계는 존엄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자유, 사랑에 기반한 관계는 세상의 온갖 존엄함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살았던 곳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어디서 살까요? 어떤 지역에서도 살았던 경험이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거대한 지구상에서 우리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을 살펴보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느 곳이 좋은가? 그러고 나서 다시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인가? 내가 실패하거나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불안이란 오직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서 그것을 하고 잘 해나가고 성공한 기분을 느낀다면 어디서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혹은 부모가 이곳에 이주해 왔다는 이유로 어떤 지역에 계속 머물지 마세요. 어디에 살지 왜 스스로 선택하지 않나요? 네 번째, 시간을 잴 다른 능력이나 시계가 없다면 몇 시간 정도 잘까요? 8시간? 10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잠에 대한 한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험 참가자들은 몇 주 동안 지하 벙커에서 지내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어떤 도구도 없이 어둠 침침한 조명 속에서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식사를 했습니다. 원하는 때 언제든 잠을 잘 수 있었고 잠을 잔 시간은 기록되었습니다. 하루 중 몇 시인지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과연 잠을 몇 시간이나 잤을까요? 하루 평균 4.4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잠을 자거나 졸릴 때는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어째서 일찍 일어나야 하지? 일어나서 어떤 거지 같은 일을 해야 할까? 그냥 이대로 좀 더 잘 순 없을까? 10시네. 졸릴 시간이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필요하다면 잠을 자지 말라고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시계나 달력, 기타 일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삶을 살도록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5번째, 식사 시간 같은 게 없다면 언제 어느 정도의 양을 먹을까요? 때에 맞춰 먹어야 할 것 같다거나 음식이 차려졌다는 이유로 하루 3끼를 먹나요? 아니면 지금 배가 고프지 않지만 나중에 고파질 테니 지금 다 먹어두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신호에 근거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해야 할 것 같다고 정해진 스케줄을 따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음식에 대해 생각나지 않을 때조차 몸에 너무 많은 음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지 않은 음식, 가공식품, 당류를요. 몸무게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접시에 모든 걸 마구 담지 마세요. 그보다 한 입 한 입 씹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더 먹고 싶니? 내 몸에 음식이 더 필요할까? 대답이 아니요라면 그만 드세요. 충분히 먹었으니까요. 6번째, 돈 같은 게 없다면 뭘 할까요? 세상에 돈이 없다면 매일매일 무엇을 할까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이건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거나 내게 이득이라거나 은퇴까지 몇 년만 더 하면 된다거나 같은 이유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진 않은가요? 월급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다른 어떤 일이 더 좋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도달한다면 그 일로 생계를 꾸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흥미가 있는지 알아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 명도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따라서 당신이 하는 일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말이에요. 전 직업 카운셀링 지침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그것들이 사람들을 올가매기 때문이죠. 이걸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걸 따르고 조사를 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직업을 구하고 50년 동안 그 일을 하세요.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늘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하지 않죠.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업이 싫거나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스포츠캐스터든 예술가든 음악가든 무엇이든 시도해보세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내적 평화를 주는 일을 하세요. 7번째, 지금 내가 몇 살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몇 살일까요? 이건 전설의 야구선수 사첼 페이지가 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중년인가요? 젊은가요? 이제 자신이 몇 살인지 잊으세요. 노화 과정은 사실 태도와 자기 인생에 관한 믿음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제가 주목한 한 가지 사실은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죽을 날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97살 생일을 맞이하기 바로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더는 살길 바라지 않는다. 난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은 뒤 그대로 세상을 떠났죠. 원시 부족 족장들이 이와 유사한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고 얼마나 충만하게 살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와 윌 듀런트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은 90대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생산적이고 충족감을 느끼며 흥미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늙고 지치고 불평이나 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8번째,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면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나서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더 섬세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좀 덜 예민해지고 싶은가요?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내향적이거나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 그것을 선택한다면 어떤 성격,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는 매일 자신의 성격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격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9번째, 어떤 이름표도 없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책 앞부분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나이, 직업, 가족 구성원, 종교, 재정적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름표를 떼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한계들 없이는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나요? 당신은 인간으로서 자신에 관한 의미를 정의 내릴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은 이 책에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늘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고 아이같이 순수하고 창조적이고 자신에게 옳은 일들을 하고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꿈꾸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잠시 볼테르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는 왕정에 맞섰고 사실상 모든 인간을 풍자했습니다. 볼테르의 전기를 쓴 작가는 이런 점을 서술했는데 다음의 문장은 제게 엄청나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살아있었고 인간으로 존재했으며 분노보다 권태를 두려워했고 인생의 파도를 잘 버티는 사람과 굳건하게 이겨 넘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감사를 표했다. 이 문장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의 말과 글, 행동이 당신의 인생과 제 인생의 파도를 잘 버티고 굳건하게 이겨 넘기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전 더 이상 외적인 동기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믿고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사명대로 사는 데 집중합니다. 다른 일들은 모두 그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게 완벽해집니다. 자신을 가두는 온갖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행복의 비밀을 외부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행복에는 정해진 방법이란 없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행복 그 자체가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